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큰일이 터졌습니다. 집이 안 팔리자 집주인들이 빌라보다도 더 싸게 막 던지고 있습니다. 이미 10억까지 올라간 구축 아파트가 6억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6억까지 치솟던 대단지 아파트가 3억대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자본금이 적어서 빌라를 벗어나지 못했던 시민들은 이참에 조금 더 떨어지면 무조건 갈아타야 합니다. 그렇다면 많이 떨어지고 미래 전망이 밝은 아파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상담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오래된 아파트 큰일 터졌다. 지금 이 돈으로 아파트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집값이 막 붕괴되고 있죠. 한마디로 이 돈들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모습, 딱 정확한 표현이네요. 먼저 오래된 아파트 막 무너진다. 강남 재건축 급락.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재건축들이 붕괴되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자, 재개발들도 피가 붙었던 것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계약금 3억 포기합니다. 잘 나가던 잠실 재건축에 무슨 일이? 오래된 아파트 대폭락, 상승장의 가격 무진장이 뛰었죠. 재건축 기대감으로 상승률이 더 뛰었어요. 2배 높아서 지금 오른 만큼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 인천, 지방 조합 매물들 있죠. 피 올라간 것들, 가격 거품이 무진장이 심한데 이게 막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분양 아파트 미분양 나고 가격이 추락하다 보니까 바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재건축, 재개발 분양 아파트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들이 폭락하고 있고, 갭 차이가 커요. 또 오래된 것들이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커가지고 이거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 또 하락할 때 하락폭이 커요. 재건축 기대주가 많이 빠지는 이유입니다. 또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이 더 많아요. 재건축, 이게 투자 목적이 더 많다고요. 새 아파트보다. 자, 분양이라든가 새 아파트 이쪽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1주택 구축과 분양권 보유자 이런 사람들 아예 안 팔려.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분양권하고 구축. 당연히 분양권은 끌고 갈 거니까 구축을 막 헐값이라도 던지는 거예요. 구축을 매도하고 분양 새 아파트로 갈아타는 경우 2030 젊은 세대들은요, 얘가 뛰든 안 뛰든 나오르든 말든 새 아파트만 선호합니다. 이제 재건축, 정부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뒤늦게 폭락. 왜 그럼 재건축이 거품이 더 심해진 줄 아세요? 똑같이 떨어져야 하는데 얘들은 더 뛰었어요. 왜? 정부가 들쑤셨습니다. 우선 서울부터 뭐 강남 3구, 그다음에 용산, 목동, 여의도 재건축 계속 들쑤셔 놨어요. 막 뭐 준다, 완화한다, 뭐 재초안 완화한다, 층고 용적률 완화한다.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계속 짓게 만들겠다. 정비구역들 속도 빠르게 하겠다. 자, 이러고 있으니 걔들이 빠지지 않고 버틴 거야. 다른 것들 떨어질 때. 여기 보세요. 뒤늦게 폭락. 오죽하면 압구정 너마저 흔들 단 2달 새 5.7억. 5.7억이 뭐예요? 지금 이제 막 6억, 7억, 8억 싸게 내는 것들 팔리지도 않아요. 지금. 규제 완화 거품. 자, 규제 완화 때 윤 정부 들어와서 거품이 잔뜩 낀 거야. 안전진단 완화, 재초안 완화, 용적률 완화, 층고 완화. 다 완화. 60층까지 짓는다. 특히 일기 신도시는 특별법까지 만들어가지고 하겠다. 이것 때문에 거품이 잔뜩 꼈고, 수혜지역 거품, 전국 특히 수도권 오래된 모든 아파트들, 강남, 용산, 올, 서울 모든 아파트들, 특히 일기 신도시 전체, 일기 신도시 여기하고 밀접한 가까운 아파트들, 이게 수혜를 받았는데 이제 다음이 중요해요. 이게 뒤늦게 붕괴됐어요. 그렇죠. 다른 것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는 중인데 얘들은 이렇게 올랐다가 더 올랐다가 이제 여기 상태였는데 지금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공평해요. 많이 올라간 것은 많이 떨어지고 조금 올라간 것은 조금 떨어지고, 이거 여지 없습니다. 제 거 재건축 곧 남겼는데 이거 떨어질까요? 아니, 분양도 피가 3억 붙었던 것이 마이너스 3억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재건축이 무슨 대단하다고 걔도 반토막 난다고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재건축 가까운데 안 떨어진, 더 많이 떨어져요. 왜? 거품이 심해서. 얘 빌라 재개발 피가 많이 올랐고 이제 입주하고 새 아파트도 있는데 안 떨어지.
더 많이 떨어진다고요. 더 많이. 지금 성남 같은 데도 보세요. 새 아파트들 분양권 박살났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거품 늦게 붕괴 강남 용산 일기 여기 진짜 많이 뜰 거예요. 강남하고 용산하고 일기 신도시가 제일 많이 빠질 것이 앞으로. 이건 제가 선언을 할게요. 들 떨어졌으니까 더 빠진다고요. 이미 빠지고 있고 재건축 호재로 버티게 하고 있는데 담합에서 버틴다 이걸로 못 견뎌요. 지금 해외적인 요인인데 8월부터 늦게 폭락을 해가지고 앞으로 1, 2년 떨어지면 박살날 겁니다. 실제로 강남 용산 일기 신도시가 2013년에 제일 많이 빠졌어요. 아세요?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금액대가 커가지고 대폭락. 2012년 폭락 1위라고 써놨죠. 전망 및 방안. 지금 재건축은 빨리빨리 불필요하면 매도해버리세요. 23년 크게 하락할 겁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이 하락할 거예요. 폭락장. 다만 이건 있어요. 많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매입 1순위기는 해요. 지금은 매입 꼴찌지만 폭락장에는 나중에 많이 가잖아요. 핵심 지역만 매입하시고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도 재건축. 이번에는 지금이라도 인버스와 달러 투자해라. 자, 이제 이거 해드릴게요. 아, 지금 좀 안타까워요. 경제가 제가 계속 경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제를 제가 계속 하고 싶어도 특히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 계속 하고 싶어도 저 때문에 주식을 사갖고 쫄딱 망할까 봐 안 하는 거예요. 그지만 부분적으로는 해드릴게요. 여기 잘 들으세요. 지금이라도 인버스하고 달러는 투자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 전부터 이 얘기 했잖아요. 그전에는 좀 안 사는 게 어떨까, 떨어지는 거나 올라가는 거나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선이 붕괴돼 버렸어. 이미 정부도 포기한 것 같아요. 막 달러 올라가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선이 붕괴돼 버렸어. 주가 선 붕괴되니까 2200, 300이 붕괴되니까 막 무너지잖아요. 다른 나라도 그래요. 보실래요? 자, 인버스 코스피 2000에서 1000 지금 2200인데 인버스는 여러분들 대략 2000에서 1000까지 얼마든지 폭락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코스피가 3000으로 갈 확률보다 지금 경제 위기나 경제 불안으로 2000 밑으로 추락할 확률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은 안 된다. 다만 인버스는 뭡니까? 주식이 떨어져야 먹는 거잖아. 코로나 때 얼마까지 떨어진 줄 아세요? 코스피가 1457. 그러면 역설적으로 2년 전 1457 코스피 이만큼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식 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샀다가는 망해버리는 거야. 반토막 가까이 나잖아요. 근데 뭐 지금 바닥이라고 막 사재기 가고 물타기 하고 TV나 유튜브에서는 자꾸 선동하고 하지 마세요. 하려면 인버스 해도 돼요. 자, 다만 코덱스 200 이거 1 곱하기짜리들이에요. 이름이 코덱스 200입니다. 자, 코스피 2500에서 2000 이 사이에 지금 이 사이네요. 이 사이에는 1 곱하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버스 경험 없는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버스가. 그런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때 안 하면 언제 해요? 다만 10% 이상 손실을 보면 그냥 던져버려야 돼. 이것도 무엇이든지 손실을 10% 이상 보면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던져버려야 합니다. 10% 잃었어도 결국은 참고 기다렸다가 다시 투자하는 거야. 이걸 만약에 던지지 않으면 물려버려요. 속칭 물린다고 하죠. 꼭 기억하세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얘는 2 곱하기예요. 명칭도 정확해요. 이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얘는 2000이 붕괴될 때는 무조건 하세요. 2000부터 1000까지. 뭐 1900이라고 써놨는데 2000부터 해도 돼요. 물론 지금 해도 돼요.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하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묻어놔가지고 물리지 말라고요. 아까 제가 반등할 수도 있고 하니까 10% 이상 손실 보면 털어내고 또 상황 보라고 했죠. 그렇지 않고 계속 코스피가 떨어지면 끌고 가세요. 인버스는 돈 벌 수 있다 지금. 자, 달러 지금 1400 넘었죠. 1430, 40, 40까지 왔는데 1400대에서 투자를 하면 제 생각은 1500에서 1600, 800은 좀 모르겠고 1500에서 1600은 가볍게 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떨어질 거리가 없어요. 특히 1, 2년 안 좋다고 하니까 1800도 찍을 수 있고 원화의 20% 이내만 투자하세요. 내가 1억이 현금 있다 그러면 2천만 원만, 5억이 있다 그러면 1억만. 아셨어요? 자, 그리고
1500 이후 목표 달성하면 그냥 돈 원화로 바꿔버리세요. 1500이 됐든 1600이 됐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달러 계속 올라갈 거예요. 파셔야지. 욕심 땅땅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경제가 안정돼 버리면 달러가 떨어지겠죠. 거꾸로. 자, 이거 아시겠죠? 이거 두 가지 꼭. 그러면 세 번째, 나는 투자하기 싫다면 뭐 해야 하느냐? 돈, 현금을 보유하세요. 원화 보유. 경제가 장기 침체 갈 수 있고 경제 위기가 터질 수 있으니까 그냥 원화를 저금하세요. 우리나라 돈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동산 40% 이상 폭락할 조짐이에요. 지금. 더 붕괴될 수도 있어요. 1년 하락하면 그때 부동산 갭 투자가 됐든 실거주가 됐든 매입하세요. 돈 엄청나게 긁어 모을 수 있습니다. 주식도 지금 하지 말고 이거 자신 있는 사람은 인버스 하고 자신 없는 사람은 그냥 아예 그냥 바닥까지 기다려요. 1000이 갈지 1200 갈지는 모르지만 대략 그 정도 가면 꼭 이것만 사세요. 삼성전자와 또는 5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거 5개. 블루칩. 그 다음에 코스피 추종 거래를 하는 펀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고 레버리지는 아까 인버스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레버리지 하면 돼요. 2 곱하기. 레버리지가 2 곱하기니까. 자, 꼭 기억하세요. 자, 아주 잘못 생각하는 6가지. 이것들이 더 위험한데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 강남은 안전하다. 누가 안전하다고 해요? 자, 하락장에 가장 위험한 곳은 비싼 곳. 비싼 곳은 어디입니까? 강남입니다. 하락장이 제일 많이 폭락한다. 초반기에는 버텨요. 강남이 특이하게. 그러다가 2년차 때 하락 2년차 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분양가 안 떨어진다? 하락장 10에서 40%까지도 폭락을 합니다. 심지어는 3기 신도시 두 더블 올라갈 곳도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미분양 난 거 잡으면은 박살 나겠죠. 자, 그 다음에 GTX 전철 이런 데는 올라가기만 한다. 자, 상승장에는 폭등할지 몰라도 하락장에는 더 떨어져요. 지금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GTX 있는데. 서울은 버틴다? 누가 그래요? 서울 버틴다고. 떨어질 때는 비싼 것들이 많으니까 더 많이 떨어져요. 가격만큼 폭락. 청약 경쟁률 센 곳들은 뛴다? 100대 1, 200대 1 했으니 여기는 더 뛸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 3억 프리미엄이 붙었던 곳들이 3억까지 프리미엄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물론 피가 많이 붙은 곳들은 상대적으로 피가 붙었으니까 좀 덜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재건축 재개발 이 말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내 거 재건축 하는데 내 거 재개발을 앞뒀는데 이거 떨어질까요? 얘들은 상승장이 얼마나 많이 뛰었겠어요. 재건축 코앞이니까 재개발 코앞이니까 상승에 폭등한 만큼 폭락.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잘못 생각하는 6가지. 자, 이제 코스피 지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 전에도 보여줬는데 오늘 좀 무서워요. 59.39. 아까 3포인트까지도 떨어졌던데 2.67. 여기 보니까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세요. 지금 바닥을 추락하고 있어요. 코스피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자, 여기 볼래요? 자, 코스피 외국인 기관. 외국인 특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기관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관은 조절을 하는 것도 있거든. 외국인 보면 여기 보세요. 이게 8월 30일 날이야. 30일 날 이후에 자, 파란색이 많아요? 빨간색이 많아요?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많죠. 네 자릿수는 1000억대예요. 2700억대, 1900대. 자, 엊그제 2400억대, 1500대. 어마무시하게 팔아제낀 거예요. 얼마나 판 거예요, 이거. 기관도 파란 게 훨씬 많죠. 기관 뭐 800억을 판 적도 있어요. 자, 아무튼 외국인 중심의 기관도 참고. 개인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났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샀으니 망하는 거지. 본인들이 무식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이렇게라도 쏴붙여야. 이거 보세요. 너무 쉽지 않나요? 한 달만 봐도 이렇게 답이 보이는데 왜 사요? 왜 사? 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왜 거꾸로 갑니까?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물타기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왜 방송 사람들, 유튜브 그 사람들 말 듣고 리딩 받고 망하고 그래요. 이게 더 정확해요. 여기 보세요. 두 번째 판단 요소. 첫 번째는 코스피 외국인 걸 봐라. 두 번째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기관, 여기서는 기관이 더 중요해요. 자, 보세요. 여기 어제 엄청나게 사짓겠네요. 인버스가 뭡니까? 이거 2배로 지금 먹는다는 뜻인데 코스피가 떨어지면 2배로 먹는다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 인버스를 사는 거니까 얘들을 샀다는 것은 코스피가 떨어진다는 것을 예측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달 겁니다. 빨간 게 많아요, 파란 게 많아요? 압도적으로 빨간 게 많죠. 즉 코스피 떨어진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안 거야. 외국인도 참고하자고요. 외국인도 빨간 게 더 많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자, 코스피는 외국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이건 기관, 이걸 참조하게 되면요, 주식을 잃을 수가 없어요. 잃을 수가. 괜히 그 엉뚱한 사람들 말 듣고 샀다 팔았다. 자, 이제 경제 위기와 불안 1억으로 32억까지 버는 방법도 있는데 초보자들은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본인들이 여러 번 해봤던 사람들 잘 보세요. 자, 코스피가 2,500에서 3,300, 아무튼 이 사이에서는 소액 연습을 하는 거죠. 박스권이니까. 연습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요즘은 여러분들 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인버스 레버리지 하잖아요. 그래서 수료증 주니까 여기 보면 코스피 2,500에서 2,400 지금 사이네요. 이때는 코덱스 인버스를 들어가세요. 이게 곱하기 1짜리잖아요. 물론 이거 들어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본인이 경험 있고 자신 있다. 왜냐? 제가 봐도 지금은 뭐 내일도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1, 2년 동안 안 좋기 때문에 계속 빠질 가능성이 커요. 결국은 인버스를 한 사람이 그 반대인 레버리지를 하거나 개별 종목을 산 사람보다는 먹을 확률이 커요. 자, 여기 보니까 1에서 2배 먹고 이때 이거 2 곱하기니까 4배에 먹는 거예요. 즉 1억에 투자했다면 4억이 됐다는 뜻이고. 자, 이제 바닥이 1000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대충 1100이나 뭐 이 정도를 바닥으로 봤을 때 올라가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이번에는 코덱스 200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 있죠. 그 올라가는 거에 투자를 하면 5, 6배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1300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제는 자신감 갖고 레버리지 투자하면 돼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역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하고 같은 거예요. 2배로 먹는 거예요. 뛰었을 때 2배로 먹는 거. 뭐 이거 투자 안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또는 코스피 추종 펀드를 사도 돼요. 그렇게 되면 16배까지 먹습니다. 돈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에 해야 할 게, 부동산은 후행이라서 늦게 뛰거든요. 상황 봐가지고 딱 봐서 아파트 갭 투자하게 되면 32배 꽝 찍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최고의 시나리오지만 100배 먹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냥 3배만 먹어도 어딥니까? 막말로 이때 이 바닥장에서 삼성전자 사도 3배는 뛰어요.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늦게 먹는 건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 안 하고 삼성전자 사도 3배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10배 떨어진 것들 잡아갖고 10배 올라갈 거다고 해서 잡으면 걔 휴지 조각 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잡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량주를 잡는 거지. 자, 늦게 버틴 곳들 폭락 중 서울 부동산 40% 고평가. 늦게까지 버틴 곳들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역별로 가격이 높고 많이 뛴 부동산이 지금 위험하고 202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 뛴 것들이 있어요. 특히 막 도시 시 단위들, 군 단위들 이런데 왜 늦게 뛰었으니까. 좋아서 뛰는 게 아니야. 누구 말을 맞다나 속어를 쓰면 후져가지고 늦게 올라와서 늦게 뛴 거예요. 이런 것들 빨리빨리 팔아버려야 돼요. 2년 하락하면 40%, 3년 하락하면 50% 이상까지 떨어질 수 있다. 지역별로 볼까요? 늦게 뛴 곳, 늦게까지 버틴 곳들 어디냐? 서울이 늦게까지 버텼어요. 어디? 강남, 서초, 용산 이 세 곳이 제일 안 좋아요. 현재 거품 폭등한 곳. 장기적으로는 일이 가야지만 단기적으로는 여기는 잡았다가는 망합니다. 수도권으로 따지면 제일 안 좋은 데가 1기 신도시예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는 좀 빠지긴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안 좋습니다. 지방은 어디가 안 좋냐? 중소도시 모든 아파트들. 안 뛴 건 안 위험해. 뛴 것들 말하는 거예요. 특히 광역시에서 많이 뛰었거나 비싼 것들.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다? 입지 대비 제일 많이 거품이 심한 데가 부산,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진주, 김해, 창원, 경상도 쪽이 거품이 아주 심해요. 자, 유형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폭등 후에 버티고 있네요. 재건축 기대감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재개발 기대, 재개발 이슈로 막 폭등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제 막 빠지고 있죠. GTX 신도시, 지나친 폭등으로 지금 막 빠지고 얘는 미리 빠졌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늦게까지 버틴 곳들 위험하다. 구축, 재건축 마구 무너지는 원인 10가지. 왜 구축하고 재건축이 무너지느냐? 거품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3기 신도시 얘들하고 경쟁하는데 얘들이
3기 신도시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오래됐기 때문에. 다주택 물량 털어낼 가능성이 크죠. 신축보다는 구축을. 선호도가 낮아요. 일단. 그리고 갭 차이가 커요.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커요. 구축이니까. 규제도 많아요. 아직 뭐 푸른다 어쩐다 하지만 재건축들 하락장에 추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재개발 뭐 내년에 추진한다? 그 집값 빠지면요 분양도 안 하고 추진 안 한다고요. 추진해봤자 미분양 나는데. 그래서 문제야. 실거주 적어요. 신축보다. 그리고 재건축 기대감은 고가 아파트, 비싼 아파트가 많아요. 지금 현재 본다면 얘들이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하락폭이 아직은 적어요. 그래서 위험하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 외곽 잡지 말라고 했어요. 연천, 포천, 양평, 여주, 이천 이렇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파주, 양주, 3번 김포, 인천, 4번 시흥, 안산, 5번 화성, 오산, 6번 평택, 안성. 여기는 아예 그냥 거들떠 보지도 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 이 파랗게 칠한 이곳이 서울하고 중심부인데 이쪽에 3기 신도시가 많아. 3기 신도시보다도 좋지 않는 이 바깥을 왜 잡아요? 자, 서울 구축 아파트 값 신축에 3배 상승했다고 나왔죠. 구축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 새 아파트, 그렇다고 새 아파트라고 안전할까요? 참고하게 되면 새 아파트의 단점도 있습니다. 새 아파트도 위험해요. 기대감이 없어요. 이미 새 것이 돼서 시간이 흐를수록 구축되니까 얘는 이제 볼장 다 본 거야. 두 번째, 구축의 2배 폭등. 재건축을 제외한 구축 말하는 거예요. 재건축은 많이 뛰었지만 자, 재건축을 제외한 구축보다는 더 많이 뛰었어요. 하락폭도 커요. 당연히. 외곽 입지가 많아요. 신도시가 많다 보니까. 소외받는 입지이기 때문에 입지가 안 좋아서 안 좋아요. 갭 투자가 많습니다. 왜? 갭 차이가 적어. 새 아파트는. X. 자, 10년 후에 구축이 된다. 얘는 다시는 새 것이 안 돼요. 계속 헝것만 되지. 그래서 꼭지 가격이 최고라서 다음에 10년 뒤에 헝것이 돼가지고 별로 안 뛰어요. 미분양이 연동된다. 지금 미분양 막 다 새 거 아닙니까? 미분양들. 얘들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같은 새 거니까. 자, 이거 뇌입니다. 뇌를 지금 돈을 갖다가 뇌를 만들었는데 제발 생각이 돈이고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생각이 돈입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새 아파트 기대감으로 버티던 강남 재건축과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많이 나서 가격 하락폭이 클 것이며 특히 3기 신도시보다 입지가 안 좋은 구축 아파트들은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